자타가 공인하는 듣본데 셀럽 약간 유튜브계에서 굉장한 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황셀럽님, 스포티비에서 인정한 미남 해설위원, 전북의 아들이자 전북현대 열성 팬, 근본 없이 못 사는 근본 덕후, 그리고 올림픽 대표팀의 장비를 책임지는 킨 매니저이자 최근 이스타TV에서 독보적인 임팩트를 보여주시면서 한 자리를 꽤 차신 마라탕집 사장님 황덕현 해설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전에 같이 중계를 또 같이 했었어요. 그렇죠. 창원도 갔다 왔었고. 그렇죠. 창원 저희 충주 많이 갔었죠. 충주 그렇죠. 충주 많이 갔었죠. 이제 충주에서 처음 만났었고. 네. 근데 이제 되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전히 좀 막 던지는 거는 변하지 않았네요. 고등학생 때는 유럽 축구를 보기가 굉장히 좀 좋은 환경이 조성이 딱 됐었죠. 저는 선수들 플레이도 되게 관심을 많이 가졌지만 그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좀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좀 나중에라도 이제 뭐 방송 쪽으로 직업을 하면 참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했었어요. 해설을 이제 하시는 분들처럼 나도 되고 싶다라는 이제 생각을 고등학생 때 아마 처음으로 했었던 것 같고, 대학교에 가서 지도 교수님께서 해설위원 괜찮다, 방송 쪽으로 말도 잘하고 하니까 한번 도전을 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신 게 약간 그게 방아쇠를 당겼죠. 그때부터 이제 최대한 축구 위주의 대회 활동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제가 선수 출신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기 내적인 부분에서까지 그 관련될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도전했었던 게 대한축구협회 3급 심판 자격증이었고, 그냥 일반 대학생 신분에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그때 이제 공교롭게도 스포티비에서 해설위원을 뽑는다는 모집 공고를 냈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이명철 해설, 그리고 한승민 해설과 함께 어떻게 좀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사실 선출, 그리고 뭐 기자 출신도 아닌데 해설위원이 되셨어요. 그 해설위원이 되기까지 누군가를 바라보셨을 것 같아요. 롤모델이 있습니까? 저는 약간 특이하게 스타크래프트의 이승원 해설이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발성도 좋으시고 딕션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분이 뭔가를 설명을 하시면 내용 전달이 확실히 됐어요. 저분처럼 좀 최대한 시청자들에게 좀 임팩트가 있는 목소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축구 해설위원 분들 중에서는 뭐 장지원 위원님이라든지 뭐 한준 위원님, 뭐 박찬하 위원님, 뭐 송영주 위원님 정말 좋으신 분들이 많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롤모델을 딱 한 분만 꼽으라고 하면은 이승원 해설을 항상 얘기하는 편입니다. 현재 이스타TV에서 또 맹활약을 하고 계신데 거기에 어떻게 또 패널로 들어가시게 된 건지 궁금해요. 제가 이스타TV와 히든풋볼을 하기 전에 했었던 팟캐스트 방송이 있습니다. 옵사이드라는 팟캐스트인데, 송영주 위원님이 저랑 이제 스포티비에서 연을 맺게 되고 한번 저를 방송에 부르신 적이 있어요. 게스트. 그때 주원 형, 이주원 해설이 게스트로 이제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나고 이제 회식을 하면서 서로 이제 안면을 텄죠. 2019년 3월에 대한축구협회 장비 담당으로 이제 처음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캄보디아 그 올림픽 예선을 갔다 왔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 예선 갔다 와서였을 거예요. 저녁쯤에 이제 중계를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랬더니 유주원 해설이라고 헤드풋볼에 새 패널을 찾고 있다. 그래서 혹시 뭐 괜찮으면 같이 방송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그러니 그럼 언제부터 혹시 하면 될까요? 그랬더니 저희 내일 방송인데 내일 오실래요? 이런 거예요. 당장 내일? 네,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저의 감성이 히든풋볼 또는 이스타TV가 굉장히 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살짝 그 B급, 살짝 쌈마이 감성을 잘 녹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댓글이 되게 많았어요. 황덕현의 히든풋볼을 원래 그냥 하던 사람 같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아서 이제 이주원 해설이라든지 뭐 박지원 캐스터 입장에서도, 그리고 뭐 김한 해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이 같이 해도 괜찮겠다라고 해서 이제 제가 그때 히든풋볼에 처음 같이 들어가게 됐고, 황덕현 해설위원의 팬 인스타 계정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나무위키에도 검색이 되시고요. 네네. 셀럽의 삶을 살고 계신데 이 셀럽의 삶을 사는 건 어떤가요? 근데 그 셀럽의 삶이라는 게 이게 사실 길을 가다 누가 알아봐야 셀럽의 삶이지. 알아본 사람 없나요? 아니 무슨 홍대 거리를 가 강남 거리를 가도 한 명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데 정말 감사하죠. 그리고 이게 팬 계정이 생겼을 때는 사실은 처음에는 지인이 약간 매기려고 만드는 거야, 이 생각을. 이상한 사진 많이 올라 있더라고요.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이후에 저희 과거 사진들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집에 가서라도 음식점에 가서라도 조금씩 행동을 조심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이렇게 설레발을. 네. 원래 설레발은 필패입니다, 여러분. 황덕현 해설위원은 물갈비 예찬론자입니다. 그런데 마라탕집 사장님이 되셨어요. 마라탕 가게를 연 이유가 있으십니까? 욕 한번 해도 됩니까? 네. 아니, 저한테 물갈비를 처음 알려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제 그때 전주에 네, 왔었죠? 네. 여자친구 잘 만나고 계시나요? 그럼요. 사랑해. 네, 그때 그분 맞나요? 아유. 그 이제 아무래도 해설위원이라는 직업 자체가 프리랜서고 수익 구조가 사실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실 이 일을 뭐 당장 뭐 5년 정도 더 하고 그만둘 그럴 계획이 아니라 저도 굉장히 롱런하고 싶긴 한데,
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제가 이제 동업을 또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동업하는 친구가 이제 좀 잘 소개를 해줘가지고 근데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게 하나의 좀 대안이 될 수 있겠다. 왜냐면 요즘에 이제 그 투자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쵸. 재테크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는 약간 재테크 내지는 투자의 개념으로? 좀, 네, 개념으로 시작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주력 메뉴가 뭡니까? 마라탕이죠. 마라탕집. 아니 메뉴를 좀 홍보해달라 이거죠. 아, 네. 앞광고 앞광고. 뒷광고 이런 거 없습니다. 앞광고입니다. 네. 저희가 사실 볶음밥이 되게 잘 나가요. 마라탕을 먹어보고 마라샹궈를 먹어보고 볶음밥을 먹어봤는데 아 이거는 승산이 있겠다. 그 정도로. 이 중국집 볶음밥 진짜 뺨을 후려치는구나. 아 그리고 꼬바로 맛있습니다. 올림픽 대표팀 네. 팀 매니저로 또 활동을 하시고 계세요. 네. 팀 매니저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고 어떻게 이런 팀 매니저의 직책을 얻게 되신 건지도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2017년에 스포츠투데이 기자로 이제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저랑 되게 잘 맞을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생각보다는 저랑 그렇게 잘 맞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자를 그만두려는 걸 좀 고려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 스포티비 한승민 해설위원이 네. 이제 그때 당시에 A 대표팀 장비 담당이었는데 원래는 그분이 올림픽 대표팀 그러니까 23세 이하 대표팀 네. 장비 담당이었다가 A 대표팀 장비 담당 자리가 공석이 되면서 이제 올라가신 거구나. 그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됐죠. 저가 이제 기자를 그만두는 타이밍과 그 자리가 공석이 된 타이밍이 맞물려서 이제 제가 좀 감사하게 들어가게 됐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대한축구협회 직원이 아니에요. 직원은 아니시고. 이거는 좀 짚고 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 직원은 아니고 저는 이제 약간 파트타임 개념으로 소집이 있을 때 가서 그걸 이제 도와주는 형태지. 팀 매니저라는 직업은 선수들이 입는 모든 의류를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들이 훈련 때 입는 훈련복 그리고 유니폼 역시도 이제 장비팀에서 당연히 세팅을 해서 나가게 되고요. 뭐 이 외에도 뭐 선수들이 신는 스타킹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너웨어 같은 이런 것들도 뭐 저희가 다 준비를 하고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수들이 입고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이제 장비 매니저, 이제 팀 매니저가 좀 관리를 하고 이거를 지원을 해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올림픽 대표팀 선수들과 혹시 뭔가 재밌었던 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처음 생각했었던 거랑 이미지가 아예 반대인 선수는 있었어요. 누군가요? 이 전북의 조규성 선수. 네. 또 이제 안양에서 뛸 때 머리도 되게 노랗고 그렇죠. 되게 잘생겼잖아요, 네. 이 선수가. 그래서 쟤는 왠지 좀 놀기도 좋아할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다. 네, 이런 이미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대표팀 소집 때 이제 만나고 얘기도 해보고 이제 하다 보니까 훈련하는 것도 이제 당연히 옆에서 이제 지켜봤겠죠. 너무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거. 아예 이미지가 정반대고 이 훈련 시간이 아닐 때도 뭐 예를 들면 뭐 그 폼롤러를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또 스트레칭도 해주고 경기 전후로 관리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또 선수들이랑 또 어울릴 때는 되게 잘 어울리는데 또 이제 스태프분들한테는 이게 아무래도 그 선수들 그러니까 23세 이하 선수들은 다 이제 어린 선수들이다 그렇죠. 보니까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스태프분들한테도 예의도 바르고 훈련 딱 시작하면은 아예 눈빛부터 변해서 되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 이 선수는 이게 참 사람이 그 처음 생각했던 관상으로만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제2의 황덕연을 꿈꾸는 분들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제2의 황덕연을 꿈꾸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깔고 가야 되는 게 제2의 저를 꿈꾸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캐릭터는 사실 소화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이제 뭐 DM 같은 걸로도 물어보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좀 항상 드리는 말씀은 너무 축구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때 유로 대회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새벽 시간에 그렇죠. 하잖아요. 막 새벽 4시 네, 이런 시간에 4시, 5시 뭐 이러니까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 경기를 보고 아침에 이제 학교로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자고 이런 경우도 정말 비일비재했습니다. 워낙에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사실 그것보다는 일단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셔야 그 다음 스텝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좀 도움이 많이 되고 축구는 사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끈을 놓으시면 안 돼요. 흐름 정도는 계속해서 좀 파악하는 범주 내에서만 즐겨주시되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가장 많이 하시는 그리고 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외 활동 같은 거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최대한 좀 축구 쪽으로 가까운 저 같은 경우는 전북현대 명예기자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 그 명예기자에서 제 파트는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게 스포티비에 나중에 입사를 할 때 저는 어느 정도 도움도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기회가 되신다면 축구 쪽으로 대외 활동을 꾸준히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좀 많은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백 PD가 준비한 검증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무서운데요? 갑자기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무섭습니다. 저도 지금 백 PD가 뭘 준비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네네. 네.